김순자 씨는 새벽의 정적 속에서 부엌 불을 켰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햇살이 오늘 하루를 준비하는 그의 마음을 조금도 밝게 비추지 못했죠. 허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굽은 상태였고 손목 관절은 아침마다 뻣뻣하게 굳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하루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우리 아이 좀 봐주실 수 있죠? 아들의 목소리가 낮게 울리자 순자 씨는 숨을 한 번 고르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맡을게. 5년 동안 매일 반복되어 온 일상, 아이의 아침 등원부터 밤 잠자리까지 그 모든 순간을 그녀가 책임졌습니다. 손주는 이제 4살, 하루 종일 눈치 보며 말썽을 피우지 않도록 챙기고 유치원과 숙제까지 도와주는 것은 순자 씨의 몫이었죠. 허리가 아파도 손목이 붓고 상처가 나도 그녀는 그저 묵묵히 참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날 아침 며느리 윤정이 다가오며 밝게 웃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우리 집 청소 좀 해주실래요? 제가 바쁘거든요. 그 한마디에 순자 씨의 가슴이 잠깐 멎었습니다. 말은 정중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는 압박이 담겨 있었죠. 손주는 장난감 블록을 쌓으며 웃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같이 해요. 순자 씨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웃음에는 조금 힘이 없었습니다. 아이의 밝은 눈빛이 그녀를 붙잡았지만 동시에 마음속 깊은 허전함과 서운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정말 가족인가 아니면 그저 가정부였던 걸까? 순자 씨는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손주를 안은 채 잠시 멈춰섰습니다. 손주가 작은 손을 그녀의 목을 감싸 안으며 기대었지만 그 포근함 속에서 느껴지는 쓸쓸함은 더욱 또렷했습니다. 주방에서 커피가 담긴 잔을 내려놓고 허리를 살짝 펴보려 애썼지만 통증이 발끝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그래도 눈앞의 아이와 마주하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도 버텨야지. 햇살이 부엌 바닥을 스치며 순자 씨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그 빛 속에서 그녀는 잠시 손주가 태어났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작은 손으로 자신의 손가락을 꼭 쥐던 순간, 가족 모두가 함께 웃던 순간, 그 기억이 오늘의 서운함을 잠시 덮어주었지만 마음속 깊이 자리한 공허함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손주를 안고 거실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에 묵직함이 느껴졌지만 아이의 웃음소리가 그녀의 하루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죠. 그 순간 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아이를 위해 버티자. 햇살이 점점 밝아지면서 순자 씨의 하루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손주 진우가 장난감을 바닥에 흩뿌리며 신나게 놀고 있었고 부엌에서는 냄비 속 국물이 부글거렸습니다. 그러나 그 활기 속에도 순자 씨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싱크대 앞에 서서 식기를 정리하며 허리를 살짝 펴보았습니다. 손목과 손가락이 욱신거렸지만 이제는 익숙한 통증이라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반복되어 온 하루의 시작이었고 순자 씨는 그저 묵묵히 해낼 수밖에 없었죠. 그때 며느리 윤정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 오늘 애밥 좀 챙겨주세요. 제가 미팅이 있어서요. 말은 공손했지만 속뜻은 명령처럼 느껴졌습니다. 순자 씨는 잠시 숨을 고르고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우는 그녀를 보고 밝게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 속에서 느껴지는 기대는 또 다른 부담으로 다가왔죠. 순자 씨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챙길게. 말은 짧았지만 마음속에서는 말할 수 없는 서운함이 솟구쳤습니다.
내가 5년 동안 이렇게 버텼는데 왜 아무도 내 마음을 묻지 않는 걸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아들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은 늦어요. 회사 회식이 있어서. 그는 피곤한 기색을 내비치며 바로 자신의 일에 집중했지만 순자 씨의 하루가 얼마나 힘든지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는 가만히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바쁨은 이해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켠에서는 왜 아무도 내 수고를 눈치채지 못할까라는 억울함이 올라왔죠. 손주는 순자 씨 곁으로 다가와 작은 손으로 그의 치마자락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놀아요. 그 말에 순자 씨는 잠시 미소를 지었지만 그 웃음은 힘겹게 만들어진 것이었죠. 아이의 밝음은 그녀를 붙잡아주는 유일한 힘이었지만 동시에 그 밝음을 지켜야 하는 책임감은 마음속 짐으로 남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순자 씨는 냄비를 올리고 재료를 손질했습니다. 칼끝이 도마를 두드릴 때마다 마음속 생각들이 스며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내가 힘든 걸 모를까? 아들은 내 마음을 알까? 하지만 현실은 차갑게도 매번 같았습니다. 누구도 그녀의 고단함을 물어보지 않았고 말하지 않은 한숨만 집안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순자 씨는 진우를 안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버텨야지. 그리고 아이의 작은 웃음 속에서 다시 한번 힘을 얻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거실을 은은하게 채우자 순자 씨의 몸과 마음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손주 진우는 낮잠에서 깨어난 얼굴로 방에서 뛰어나왔고 순자 씨는 아이를 안아주며 천천히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손목과 허리는 이미 금세 통증으로 경고했고 그 경고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5년 동안 쌓아온 피로가 오늘따라 더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며느리 윤정이 거실로 들어오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사실 오늘 저녁에 친구들이 와서 저녁 준비 좀 부탁드릴게요. 짧지만 차가운 톤이 순자 씨 마음 깊숙이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말 한마디에 그동안 쌓아온 묵묵한 희생이 무색하게 느껴졌죠. 순자 씨는 잠시 손을 멈추고 진우가 놀이에 몰두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밝음은 그대로지만 자신이 없는 채로 가볍게 요구되는 상황이 그녀의 마음을 서서히 옥죄었습니다. 내가 5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버틴 게 이렇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걸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메우며 숨조차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순자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며느리 아가야 나도 힘들어. 허리랑 손목이 이제 정말 지쳤어. 그러나 윤정은 살짝 놀란 듯 눈을 깜빡이고는 곧바로 방어적인 말투로 되받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희가 몰라서 그래요. 말만 하셨어도. 그 한마디에 순자 씨의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말하지 못하고 참아온 세월이 이제야 주체할 수 없는 감정으로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죠. 아들이 거실로 들어와 상황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몰랐어요. 좀 말해주셨어야죠. 그 말에는 진심도 있었지만 동시에 당황과 무력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진우를 꼭 안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해도 듣기만 하고 끝날게 뻔했지. 그래서 참았어. 그 말이 집안 공기를 잠시 멈추게 했습니다. 어린 손주마저 눈치를 채고 할머니 품에서 조용히 몸을 붙였습니다. 그 순간 순자 씨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외로이 무거운 짐을 짊어져 왔는지를, 그리고 이젠 그 마음을 더 이상 혼자서만 안고 갈 수 없다는 것을. 허리를 기대며 천천히 숨을 고르자 그녀의 눈빛은 단단해졌습니다. 5년 동안 쌓인 피로와 감정이 오늘 처음으로
명확하게 나도 내 마음을 말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었죠. 저녁이 되자 집안은 익숙한 소음과 함께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냄비에서 나는 국 끓는 소리, 도마 위 칼질 소리, 진우가 바닥에서 장난감을 굴리는 소리. 순자 씨는 이 모든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손을 움직였지만 마음속 깊이선 불안과 서운함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때 며느리 윤정이 방에서 나오며 말했다. 어머님, 오늘도 애 좀 봐주세요. 저 바로 나가야 해요. 짧은 부탁 같지만 순자 씨에게는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그 말이 떨어진 순간 하루 종일 참고 견뎌온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순자 씨는 진우를 안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기다려. 할머니가 금방 해줄게. 그러나 그 부드러운 말 뒤에는 분노와 피로, 억눌린 외침이 섞여 있었습니다. 손주가 아무것도 모른 채 웃는 모습을 보며 마음 한켠에서는 미안함과 서운함이 교차했습니다. 아들이 잠시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도 부탁할게요. 회식이 좀 길어질 것 같아요.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기대와 당연함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잠시 숨을 고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하지만 그 한마디에는 말로 다 못할 피로와 체념이 담겨 있었죠. 그녀는 부엌에 서서 손목과 허리를 천천히 늘렸습니다. 칼을 잡는 손이 살짝 떨렸지만 아이를 다치게 할 수 없다는 생각에 꾹 참았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그 물음이 머릿속을 맴돌며 숨이 점점 가빠왔습니다. 진우는 할머니의 치마자락을 잡고 장난스럽게 웃었지만 그 웃음이 오히려 마음속 고통을 더 크게 느끼게 했습니다. 순자 씨는 손주를 꼭 안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 잠시 후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은 정막에 잠겼습니다. 손주마저 잠들자 순자 씨는 소파에 앉아 몸을 웅크렸습니다. 허리와 손목의 통증뿐 아니라 마음 한켠에서 올라오는 서러움과 억울함이 온몸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5년 동안 나는 누구를 위해 이렇게 살아왔나?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외침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해. 그 말은 아직 작은 속삭임이었지만 순자 씨 마음속에 단단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더는 혼자만의 희생으로 하루를 견디지 않겠다는 결심이 서서히 그녀 안에서 커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 씨는 평소보다 더 늦게 눈을 떴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마음속으로 떠오른 질문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허리를 곧게 펴는 것도 쉽지 않았고 손목은 이미 전날의 피로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진우가 방문을 열며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일어나요. 순자 씨는 손주를 안으며 겨우 미소를 지었지만 그 웃음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5년 동안 반복되어 온 아침, 오늘은 마음이 달랐습니다. 며느리 윤정이 방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진우 좀 맡아주세요. 아침에 회의가 길어서. 말투는 예의 바르지만 마음속에서는 당연히 해주겠지라는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말 속에는 피로와 서운함이 한껏 묻어났죠. 그녀는 이제 더는 참을 수 없는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거실로 들어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도 부탁해요. 청소도 부탁해요. 순자 씨의 심장은 두근거렸고 몸 전체가 무거운 돌덩이를 얹은 듯 했습니다. 마음속에서 오래 쌓인 분노와 억울함이 급격히 치솟았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안고 눈물을 참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나도 힘들어. 허리랑 손목이 아파서. 이제 더는 안 돼. 그 말이 떨어지자 집안의 공기는 순간
멈춘 듯 했습니다. 아들은 당황했고 며느리도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듯 혹은 모른 척했던 진실이 한순간에 드러난 것이었죠. 손주 진우는 두 사람 사이를 오가며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작은 목소리에 순자 씨는 눈물을 살짝 흘렸지만 동시에 마음속 깊은 결심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나를 존중해 주면서 해야 해. 나도 사람이고 나도 쉬어야 해. 그 말에 아들은 고개를 숙였고 며느리는 손을 맞잡으며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어머니, 오늘부터 제대로 도와드릴게요, 진짜로요. 순자 씨는 잠시 숨을 고르며 진우를 안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체온과 웃음이 지금까지 억눌러온 모든 감정을 조금씩 달래주고 있었죠. 그 순간 집안 공기는 묘하게 긴장과 안도감이 교차하는 느낌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그녀는 스스로 마음속 외침을 세상에 던진 상태였습니다. 더는 희생만 강요당하지 않겠다는 묵직하지만 단단한 결심과 함께 그날 오후 집안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순자 씨는 소파에 앉아 천천히 숨을 고르며 허리를 기대었습니다. 손목과 허리의 통증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마음속에서 묘하게 단단한 힘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윤정이 부엌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진우랑 놀이터도 데리고 나갈게요. 저녁도 제가 준비할게요. 그 말투에는 어색함이 섞였지만 진심 어린 책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고맙다. 오랜 시간 혼자 짊어져 온 무게를 이제야 나눌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속 작은 긴장이 풀렸습니다. 잠시 후 아들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엄마, 오늘은 내가 어린이집 데려다 줄게요. 그리고 저녁도 조금 도와드릴게요. 순자 씨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안도감과 믿음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만 여겼던 가족의 마음이 이제 조금씩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었죠. 진우는 할머니 품에서 팔을 뻗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아빠랑 놀아요. 순자 씨는 작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의 밝은 웃음 속에서 지난 5년 동안의 피로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말해야 할 때 말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자신의 외침이 가족에게 닿자 변화가 시작되는 순간을 느낄 수 있었죠. 그날 저녁 순자 씨는 처음으로 저녁 준비를 며느리에게 맡기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허리와 손목은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속에는 따뜻함과 평온함이 번졌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견뎌온 삶에서 잠시 벗어나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시간을 느끼는 것이 이렇게 큰 힘이 될 줄은 몰랐죠. 순자 씨는 손주 진우를 바라보며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조금은 나도 내 시간을 가져야겠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자 마음 한켠에서 희미했던 희망이 점점 선명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조용했지만 이전과는 다른 기운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가족 모두가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한 것이 느껴졌죠. 다음 날 아침 집안은 평소보다 더 밝고 활기찼습니다. 순자 씨는 여전히 허리와 손목의 통증을 느꼈지만 마음속에서는 어제보다 한결 가벼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혼자서만 감당해야 했던 무거움이 조금씩 풀리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안도하게 했죠. 부엌에서는 며느리 윤정이 조심스럽게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칼질 소리, 냄비의 부글거림, 진우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순자 씨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가족이라는 말이 조금은 살아있구나. 아들이 거실로 나와 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늘은 아빠랑 놀이터 가자. 진우는 작은 손으로 아빠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순자 씨는 아이를 바라보며 그 웃음 속에서 그동안 지켜온 희생이 조금씩 의미로 돌아오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좀 쉬세요. 제가 병원 다녀오실 일도 같이 도와드릴게요. 순자 씨는 놀란 눈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에는 지난 시간과 달리 진심 어린 배려와 책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러자. 그 한마디가 집안에 안정감을 가져왔고 오랜 세월 억눌려 있던 마음속 긴장이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손주 진우는 아직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변을 바라보며 할머니 곁에 바짝 다가와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같이 놀아요. 순자 씨는 부드럽게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조금 쉬고 아빠랑 가. 그 순간 집안의 공기는 과거와 달리 따뜻하고 편안했습니다. 순자 씨는 처음으로 가족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할 때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5년 동안 나만 참았던 게 아니라 이제야 우리가 함께 변해가는구나. 그 깨달음은 단순한 안도감을 넘어 마음 깊숙이 자리 잡은 희망과 결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순자 씨는 손주 진우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나도 나 자신을 위해 목소리를 낼 거야. 그리고 우리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야지. 그날 집안에는 작은 웃음과 따뜻한 공기가 가득 찼습니다. 5년간 묵묵히 견뎌온 시간 속에서 드디어 그녀의 마음이 가족과 함께 숨쉬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그날 오후 순자 씨는 소파에 앉아 천천히 숨을 고르며 집안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커튼 틈으로 부드럽게 들어오고 부엌에서는 며느리 윤정이 진우의 간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칼질 소리와 냄비 소리가 이제는 긴장감 대신 안정감을 주었고 집안 전체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진우와 장난감을 들고 거실을 뛰어다니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순자 씨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지난 5년간의 피로와 억눌린 감정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혼자 짊어져야 했던 무게가 이제는 조금씩 가족에게 나누어지고 있었죠. 진우가 할머니에게 다가와 팔을 뻗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같이 놀아요. 순자 씨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오늘은 할머니가 조금 쉬자. 아빠랑 가면 더 재밌을 거야. 그 순간 며느리 윤정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병원도 같이 가실래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순자 씨는 놀란 듯 며느리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러자. 그 말이 집안에 새로운 평화와 안정감을 가져왔습니다. 순자 씨는 손주 진우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나도 나를 위해 목소리를 낼 거야. 그리고 우리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야지. 그 결심은 단순히 자신의 권리를 찾는 것을 넘어 가족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햇살 속에서 순자 씨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번졌고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마음속 서운함과 외로움이 조금씩 풀려나갔습니다. 5년 동안 버텨온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고 이제 그녀의 마음은 가족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집안은 웃음과 따뜻한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순자 씨는 깊은 숨을 내쉬며
자신을 둘러싼 사랑과 이해를 느꼈고 오랜 시간 쌓였던 긴장과 피로가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로소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며 이제 그녀의 삶도 그렇게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상으로 사연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